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리어 디자인 전공별 진출 분야 및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강의는 의학, 보건계열 전공자들 맞춤형 진로 탐색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수업은 크게 목차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목차 설명드리고 나서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공 탐색을 통해 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메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무는 당연히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융합과 확장이 가능한 분야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공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진로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융합 직원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전공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군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각각의 산업군별로 대표적인 기업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진출 가능한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전공 기반으로 진출이 가능한 직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직무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혹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채용 공고문을 기반으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강의는 크게 3가지 챕터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하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전공 탐색을 통해 진로에 대한 확장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전공 기반으로 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전공 기반으로 융합과 확장이 가능한 분야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전공별 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학 보건계열 안에서 첫 번째 물리치료학과입니다. 물리치료학과는 의료 재활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 질환의 환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에 대한 연장, 노인 인구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를 포함해서 재활 의료에 대한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 같은 경우는 이런 물리치료학과 의료 재활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전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전공을 통해 여러분들은 본 전공을 살려서 물리치료 관련된 분야, 의료기관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료 장비, 물리치료 관련된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체들까지도 사실은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전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해당하는 부분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많지만 다양한 외국계 기업도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어에 관련된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로 확장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공학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에 관련된 분야까지도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직업과 융합 직업군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주요 직업군 안에서는요, 사실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 안에서 다양한 분야별로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은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된 분야, 아동 관련된 분야, 혹은 스포츠 관련된 분야 등 사실은 정말 세분화된 분야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분야별로 우리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군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스포츠 관련된 전문 물리치료사로 다양한 스포츠 구단에서도 사실은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 안에서도 보건직 공무원 혹은 의료직 공무원 그리고 우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제 분야들까지도 사실은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융합 직업군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는 분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제 뭐 보건복지 관련된 의료기관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융합 확장이 가능한 직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건행정학부입니다. 보건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해당하는 학부 안에서 세부적으로 두 가지 트랙으로 분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행정 분야, 두 번째는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입니다. 보건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를 구성하는 다학제적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건, 의료, 경영, 경제, 정보, 통계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료정보의 관리와 다양한 의료 분야의 데이터 분석과 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건행정학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사실은 의료기관의 행정직군 혹은 이제 의료기기에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도 사실은 진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에 관련된 전공 지식 혹은 디지털 뭐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전공 지식을 조금 더 융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장된 분야로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전공으로 대표적인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직업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병원의 원무과 혹은 총무, 기획, 심사, 구매팀 이런 식으로 병원의 행정직군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영지원 부서 안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의 뭐 심사직군으로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정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도 이제 보건의료정보실 이런 분야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업무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혹은 손해보험협회 이런 식으로 보험 관련된 분야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안에서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식으로 보건 관련된 이제 공공기관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야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직업으로는요, 뭐 의료, 경영 컨설턴트, 혹은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혹은 의료기기 관련된 마케팅이나 마케터,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 혹은 의료 데이터 뭐 관리 분야 등 사실 융합이 가능한 또 분야가 매우 많아질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사선학과입니다. 방사선학과 같은 경우는 방사선의 발생과 물질에 관련된 상호작용에 대한 물리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물학적인 지식, 방사선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대한 지식, 혹은 인체 해부학적, 생리학적 지식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통해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과 산업적 이용에 필요한 물리학적, 공학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전공을 통해 다양한 방사선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 핵공학적 기초와 방사선 계측과 방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 기반으로는 사실 의료기관 안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살려서 우리가 방사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다양한 의료기기 혹은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들까지도 당연히 진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뭐 이러한 분야들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 국내 대기업,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워낙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외국계 기업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로도 사실은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우수한 역량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문 계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언어적인 강점이 있다면 진로에 대한 확장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학과의 이제 대표적인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분야, 그리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대표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사실 비파괴 관련된 산업체의 안전관리 분야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일반 산업체의 방사선 안전관리 분야들까지도 분명히 진출이 가능한 대표적인 직업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헬스케어나 의료 장비에 관련된 개발 혹은 보험 산정원 이런 분야들까지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융합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 관련된 분야 안에서도 헬스케어 장비에 대한 개발이나 의료 장비 개발 관련된 분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전공뿐만 아니라 의공학적인 지식도 업무 수행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융합 전공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공학부입니다. 의공학부 같은 경우는 의공학 전공과 바이오공학 전공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공학적 연구 방법론을 의학과 생명공학에 적용을 해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체에 대한 공학적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의료기기 설계 등의 제반 기술을 다루는 공학 중심의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공학 전공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명 현상을 생명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량화함으로써 의공학적 신기술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공학 전공의 경우 사실 여러분들의 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물리치료학과나 방사선 관련된 혹은 작업치료학과 혹은 디지털 스퀘어 학부 등의 지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공학에 대한 전공 같은 경우는 뭐 생명공학이나 임상병리학 등의 지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공학 안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주요 직업군과 융합 직업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체의 연구개발이나 뭐 기술 영업이나 장비 보수 등의 업무로도 당연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회사들의 마케팅, 마케터 업무로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식약처나 공공기관의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된 업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의약품 개발 관련된 분야, 혹은 세포 검사 관련된 분야, 유전자 분석, 혹은 생물학 연구원, 혹은 유전공학 연구원, 혹은 생명공학에 관련된 개발, 이런 분야로도 바이오공학 전공 안에서는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융합 직업으로는 뭐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뭐 창업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의료기기에 관련된 개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된 기기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발 혹은 스포츠 의학, 생체 심리학 등 융합으로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학입니다. 임상병리학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질병의 진단, 치료, 결과 및 예후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생명 분야가 융합된 응용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병리학 같은 경우는 인간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생체 기능과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과학부, 생명공학, 생물학 등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진로에 대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군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의 임상병리사로도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관리 관련된 업무, 혹은 해외의학센터, 혹은 보건직과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융합 직원으로는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 안에 심사직군으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 관련된 개발, 혹은 바이오 의약품에 관련된 개발,
혹은 뭐 유전 상담사, 혹은 세포검사 기사, 혹은 유전자 분석 기사, 생물학 연구원, 혹은 생명공학 이런 분야들까지도 사실은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작업치료학과입니다. 작업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혹은 노인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만성과 성인 질환에 대한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최근에 매우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작업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치료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전공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작업치료 관련된 분야로 우리가 진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나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체에서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다양한 외국계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외국어적인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진로에 대한 확정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이제 작업 치료에 관련된 이제 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의공학부에 관련된 또 전문 지식을 통해 의료기기 관련된 개발 분야들까지도 진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작업치료사 혹은 보건직 공무원 혹은 보조공학사, 감각발달 재활사라는 대표적인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업 직업으로는요, 뭐 예를 들어서 재활승마 치료사, 노년 플래너, 혹은 난독증 치료사, 혹은 로봇 재활 지도사, 혹은 아동 발달 상담사, 혹은 의료기기 개발 분야,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들까지도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이 매우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위생학과입니다. 치위생학과 같은 경우는 구강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행동관리와 예방적 구강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기술과 과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위생에 관련된 뭐 상담과 교육, 행정, 경영관리, 그리고 진료협조와 확장 업무 등까지도 모두 다 배울 수 있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위생학과 전공을 통해 우리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직군으로도 진출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기나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들까지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전공 기반으로는 치위생사로 우리가 다양한 병원이나 치과에서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구강위생용품에 관련된 제조회사 혹은 구강보건에 관련된 기업체 안에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료 코디네이터, 의약품 영업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연구원, 보건직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한 파트다라는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치료적 돌봄 관계를 통해 뭐 인간의 안녕을 촉진시키는 능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역량 등을 배우는 전문적인 이제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호학과 전공을 통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학습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가 보통 병원 간호사로 이제 대표적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립대학교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병원 간호사로 대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건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혹은 여러분들이 경찰과 소방 관련된 공무원, 혹은 초등학교 보건교사, 이런 식으로 학교의 보건교사까지도 사실은 진출할 수 있는 주요 직업군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가능한 분야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산업체 전문 간호사, 혹은 노인 전문 간호사, 혹은 뭐 예를 들어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이런 식으로 융합이 가능한 분야가 많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의료 코디네이터, 혹은 공공기관 안에서도 심사직군, 혹은 제약회사, 혹은 생명과학 연구원까지도 사실은 융합이 가능한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학부입니다. 보건과학부는 세부 전공이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자 진단과학 전공, 그 다음에 재활보건학 전공, 의료경영 정보관리 전공, 헬스케어 빅데이터 전공, 크게 이렇게 4가지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분자 진단과학 전공 같은 경우는 임상병리학 검사 분야, 생화학 분야, 미생물학 혹은 혈액학, 그 다음에 병리조직학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 전공 안에서 생물학이나 응용생명, 임상병리학과의 관련 지식으로 진로 확장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보건학과 같은 경우는 운동생리학, 그 다음 임상신경학, 정형물리치료학 등의 이제 세부 교과목에 대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공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안에서도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학과에 관련된 지식으로도 진로에 대한 확장이 조금 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의료경영 정보관리 전공 같은 경우는 의료경영 정보관리 총론, 의료경영학, 보건의료 정보관리, 의학용어, 그 다음에 보건의료 인적 자원관리 등의 이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 지식을 통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나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지식, 보건행정 관련된 지식으로도 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전공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된 교과목 혹은 보건통계학, 헬스케어 컴퓨팅 사고, 회귀 분석 입문 등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이제 전공 과목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공을 통해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부, 보건행정 관련된 지식으로도 진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과학부 안에 세부 전공이 4가지가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이제 또 학과 내용과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과 융합 직업군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보건과학부 안에서 주요 직업군과 융합 직업군 안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이오 의약품 개발 관련된 분야, 혹은 유전 상담, 혹은 뭐 세포 검사 기사, 혹은 뭐 생명공학, 혹은 뭐 유전자 분석,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연구, 이런 분야들까지도 진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 의약품 품질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생명정보 학자원이나 혹은 뭐 친환경 제품 인증 심사원, 이런 분야들까지도 사실은 융합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군 안에서는요,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기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 혹은 의료기관 관련된 IT 관련된 운영 개발, 혹은 의료와 보건 관련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석가, 혹은 뭐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마케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업무, 혹은 헬스케어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개발과 의료용 바이오 센서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혹은 헬스케어 IoT 관련된 개발자, 헬스케어 관련된 UI UX 디자이너, 그 다음에 헬스케어 컨설턴트, 그 다음에 최근에 시니어 산업군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니어 헬스케어 전문가 등 이런 식으로 업무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도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가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 의학, 보건 계열 전공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과 혹은 학부별로 좀 대표적인 주요 직업군, 그리고 융합이 가능한 분야들까지도 같이 한번 탐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군과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들을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군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들이 어떤 산업군이 있고 그 산업군의 대표적인 기업이나 기관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학 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브란스 계열에 대한 병원 혹은 일반 이제 뭐 고려대학교 병원이나 혹은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 이러한 대학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재단과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의료재단 혹은 상광의료재단, 하나로의료재단 등 다양한 의료재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출이 가능한 직업과 직무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안에서도 이제 국립대학교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 병원들 안에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원대학교 병원,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 혹은 뭐 경북대학교 병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도 해와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혹은 보람의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식으로 국립대학교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그 다음 대한적십자 모두 다 공공의료기관들입니다. 이런 데는요. 그래서 첫 번째 의학과 보건계열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진출이 가능한데 병원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기관들도 있고요. 혹은 대학교, 국립대학교 소속의 병원들도 있고 그다음 사립대학교 소속의 병원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나 제약 관련된 분야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그 외 분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넥신이라는 회사, 신라젠, 차바이오텍, 녹십자셀, 메디포스트, 그 다음에 파밉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는 뭐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펜즈,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 그 외에 휴메딕스, 휴온스, 대웅제약, 메디톡스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관련된 산업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 원료 의약품을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자주 이제 의약 제품에서 만날 수 있는 뭐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국제약, 일동제약 등의 회사들이 있고요.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에스티팜, 종근당바이오, 에스텍파마, 큐브앤컴퍼니라는 이러한 회사들이 원료 의약품에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기식 관련된 산업군들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산업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들 안에서도 뭐 노바렉스, 뉴트리, 바이오, 셀바이오텍,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팜스빌, 콜마 B&H, 그 다음에 휴스 푸디언스, 풀무원, 아모레, 아메이 등의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안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들도 분야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진단기기, 영상기기, 치료기기 이런 식으로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뭐 진단기기 안에서는 마크로젠, 시젠, 엔젠바이오, 미코, 바이오메드, 젠큐릭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진단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기기 안에서는 뷰억스, 레이언스, 제노레이, 디알텍, 그 다음 디알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의료기기 안에서도 영상기기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입니다. 치료기기 안에서는요, 뭐 세종메디컬, 큐렉소, 리메드 워닉, 맥 ICS, 네오팩트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안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관련된 회사, 그 다음 의료용품에 관련된 회사, 그리고 다양한 외국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지케이텍, 그 다음에 유비케어, 그 다음에 JLK, K랩스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의료용품 안에서는 디오, 덴티오, 오스템 임플란트, 마텍, 그 다음에 메타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세움메디컬 인트로메틱이라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의료용품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계 안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존슨앤존스라는 대표적인 외국계 의료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의학, 보건계열 전공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제 보건에 관련된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으로 보건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기관 안에서도 연구와 혹은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는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 안에서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관과 재단들이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보건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안에서도 보건 관련된 분야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도 사실은 진출이 가능한 산업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보건 관련된 이제 공무원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직과 의료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 이제 3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보건직이나 의료직 안에 공무원으로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건직이나 의료직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기관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관으로 우리가 발령을 받고 근무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출 가능한 대표적인 산업 분야 그리고 각각의 산업 분야별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산업군을 살펴봤으면 마지막으로 진출이 가능한 직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채용 공고문을 통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의 임상병리사로도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직무 설명 내용은 사실은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이제 병리과에서 이제 나와 있는 직무 소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는 병리과 검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외과병리, 그다음 유관병리, 세포병리, 분자 면역병리, 전자현미경에 관련된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검사실의 기본 업무와 관리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의료기기와 장비의 사용과 관리, 그 다음에 검사를 위한 진료와 재료 관리, 그 다음에 검사 업무의 정도 관리, 그 다음 병리과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병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도 가능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도 실제로 이제 상방의료재단의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업무는 검체 정리와 적합성 확인, 검체 분류와 외주 검체 접수, 그 다음에 검사 SOP에 따른 검사 수행, 검사 결과에 대한 입력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병리 면허 소지자가 필수 조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상병리 관련된 분야니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물리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서에 관련된 직무 설명 자료이고요. 요 해당하는 직무 설명 자료도 공적 의료기관의 소아 물리치료사 직무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직무 수행 내용을 잘 보시면요. 환자에 관련된 치료와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정 업무도 같이 병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공공재활에 대한 재활 서비스 관련된 지원 관련된 업무도 한다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학과 이제 전공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의료기관의 물리치료사로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직무 설명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치료사입니다.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물리치료사도 면허증이 필요하듯이 작업치료사도 면허증 소지자가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사 모두 관련된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분야에 따라서 작업치료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타겟과 유형은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채용 공고문은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실제로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해당하는 병원은 어린이 대상의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소아 대상의 작업치료입니다. 소아 대상의 작업치료를 담당하는 작업치료사를 모집하고 있는 직무 채용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재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발도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관련된 재단과 스포츠 관련된 구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한 운동과 재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다양한 처방을 위한 연구 활동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활동에 맞는 운동 용품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재활 관련된 전공, 즉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이런 식으로 또 재활 관련된 전공자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행정 업무입니다. 병원, 이제 원무과나 행정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자료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 이제 공적기관, 공공기관 관련된 의료기관의 이제 그 병원 행정에 관련된 직무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무 같은 경우는 원무과, 기획, 교육, 구매, 회계, 재무 등 다양한 사무행정, 병원의 사무행정 파트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관련 법령이나 문서 작성 규칙이나 혹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기법과 보고 절차 등의 지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서 작성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활용 능력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안에서도 이런 원무과 혹은 기획, 교육, 구매, 회계 등 다양한 지원 부서 파트 안에서도 행정직군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 병원을 보시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는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기록부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라는 업무인데요. 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부 같은 경우는 의무기록에 관련된 사본이나 재증명, 영상기록을 발급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예방접종에 관련된 증명서 발급, 혹은 진료기록 영상화 스캔 관련된 업무, 진료용 전자인증서와 전자서명에 관련된 이미지 관리 등 다양한 이제 보건의료 정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증 소지가 좀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연구개발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의 R&D 연구개발에도 우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분야에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의공학 관련된 전공 지식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서 작성 능력과 데이터, 통계적인 역량이 우수해도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국의 기업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우수한 의료기기들을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혹은 영문 관련된 자료를 통번역을 하고 수출입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영업 직군에 대한 채용도 빈번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 영업이나 기술 영업 파트로 근무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회화 실력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회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된 자료를 번역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작문 실력까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의료기기들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세일즈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통 그런 업무를 기술 영업, B2B 영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술 영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료기기 분야에 따라 우대사항을 해주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치과용 관련된 의료기기를 수입을 하거나 혹은 개발을 하고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치위생 관련된 전공자 혹은 치위생 관련된 이제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영업, B2B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 영업을 하는 건 아니고 병원이나 기관별로 이제 세일즈와 기술 영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객사가 국내 기업도 있지만 해외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또 의료기기 파트에 따라 또 추가적으로 그러한 전공과 연결이 되는 이제 전공자들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요구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대사항에 관련된 기기와 관련돼 있는 전공도 우대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품질 관리와 검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품들에 관련된 이제 테스트 업무다라고도 하고 품질 관리와 검증 업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들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사전에 수정, 점검, 검증을 하는 과정을 보통 테스트 엔지니어 혹은 품질 관리와 검증 업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의공학 전공자나 혹은 각각의 의료기기별로 요구될 수 있는 전공이 조금 세분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관련된 검증과 품질관리, 테스트 엔지니어라는 분야도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라는 부분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료기기들에 관련된 허가와 문서관리, 이런 해외 품질 허가 관리, 국내 수출입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좀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본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영어에 대한 사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시고요. 또 관련된 분야에 관련돼도 연결고리가 있는 전공도 우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의료기기 RA 2급 자격증을 우대한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업무입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서도 이제 의료 관련된 정보들을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관련된 업무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분석 업무가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과 개발을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이제 전공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료공학에 대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나 컴공, 이제 디지털 관련된 전공들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료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 툴, 개발 언어 등에 관련된 이해도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 혹은 뭐 파이썬, 자바, C 언어 등 다양한 언어, 개발 언어에 관련된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료기기에 관련된 개발을 했던 사람들도 우대를 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의료 데이터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을 분석을 하고 의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연구를 지원을 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데이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딥러닝 모델링 개발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전처리 지원을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데이터 관련된 개발과 모델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발 관련된 언어, 이해도와 개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화재나 보험회사의 심사직군도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이나 뭐 화재사,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급 심사를 위한 지급 심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심사직 같은 경우는 간호나 보건 등 관련된 의료나 보건 계열 전공자들을 분명히 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호와 보건 쪽 이런 관련된 전공자들을 우대를 하고요. 또 업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대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사정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대 조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에 우리는 간호사로도, 의료기관의 간호사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간호사로 이제 지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은 소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따라서 간호사 면허증뿐만 아니라 어학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의료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관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이제 간호사 면허증뿐만 아니라 어학에 대한 부분을 최소 지원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는 게 있냐 없냐를 체크하셔서 또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하시면 어학에 대한 준비도 또 사전에 체크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안에서 대표적으로 또 지원이 가능한 데는 또 여러분들의 또 채용할등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보건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바로 건보인데요. 건보 같은 경우는 행정직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직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군과 요양직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하는 지원 자격 요건 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또 지원이 가능한 파트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요양직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2급 이 중에서 하나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보 같은 경우 특히 요양직군 같은 경우는 관련된 분야에 면허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학에 대한 이제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는 700 이상을 따거나 혹은 해당하는 이제 기관과 관련이 있는 뭐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혹은 해당하는 공단에서 실제로 고객센터에서 근무를 730일 이상을 했던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의 자격 요건만 갖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학 700 이상만 있으면 지원 자격 요건은 충족합니다. 행정직군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직무를 또 체크를 해보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평원 같은 경우도 행정직과 심사직이 있는데 심사직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된 면허 취득 당연히 필요하시고요. 이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했던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는 특히 심사직군 그리고 요양직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지원 자격 요건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술직과 간호직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도 있고 이렇게 간호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의료기술직과 간호직 같은 경우는 의료공무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직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위주로 선발이 되고요. 관련된 분야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료기술 파트 안에서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과위생 보이시죠? 그래서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중앙직보다는 지방직군 위주로 채용이 된다라는 거, 관련된 면허, 자격증 필요하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공무원은 9급과 7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소속으로 사실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 식품에 관련된 위생이나 검역, 그리고 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건직 같은 경우는 9국과 7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를 한다라는 거. 자,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의료직이랑 다르게 우선은 자격 요건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좀 체크해 보시면서 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또 해당하는 분야에 진출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출이 가능한 이제 직무들까지 조금 대표적인 직무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의료와 이제 보건 관련된 이제 전공자들이 너무나 조금 많습니다. 전공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본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나 직무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는지 사실 탐색을 해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군 말고도 분명히 융합이 가능한 직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공 기반으로 좀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는 워크넷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학과 검색을 통해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코리아는 사람인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검색,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분야 선택을 통해 좀 다양한 채용 공고문을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공을 우대해주는 산업군과 직무들은 뭐가 있는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이나 분야는 뭐가 있는지를 좀 채용 공고문을 통해서 체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혹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의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혹은 해당하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공기업은 샵 알리오 사이트,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 자플러스, 이 두 개 사이트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건보나 심평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잡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공기업에서 최근에 나왔던 채용 공고문과 직무 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하는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